사람이 늙고 돈만 있으면 행복한지 아시나요? 돈이 있어도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병, 외로움? 아닙니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끝에는 예상치 못한 두려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번의 선택이 인생을 바꾼다. 100억 자산가가 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그는 젊은 시절에 많은 고생을 하며 자산을 모았고 그의 자녀들은 그 자산을 탐내게 됩니다. 과연 그가 어떤 결정을 하게 될까요? 100억을 가진 76세의 할아버지는 평생을 노력해 부를 쌓았지만 나이 들어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는 다름 아닌 자식들이었습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는지. 처음엔 그저 기분 탓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지나면서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이게 과연 내 가족이 맞나? 어느 날부터인가 자식들이 사오는 음식이 목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슴 깊숙한 곳에서 본능이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게 내가 원하던 삶이었나? 가난했던 시절 꿈과 희망이 있던 젊은 날 나는 어린 시절 할아버지는 찢어지게 가난했다. 밥 한 끼가 소중했던 시절이 있었지. 새우젓 국물에 밥 말아 먹으며도 웃었어. 그때는 그래도 행복했어. 그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하고 일터로 나가야 했다. 부모님을 도와 시장에서 짐을 나르던 어린 소녀는 노동의 값어치를 일찍이 깨달았다. 그때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었어. 하지만 성실하면 굶지는 않는다는 걸 배웠지. 그렇게 공사판을 전전하며 손에 굳은 살이 박였고 몇 번이고 쓰러지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다. 그러다 기회가 왔다. 사람이 기회를 잡으려면 눈이 있어야 해. 근데 난 두 손을 먼저 놀렸지. 작은 가게를 시작했고 그 가게는 공장을 키우는 씨앗이 되었다. 죽을 힘을 다해 돈을 모았지. 남들이 쉴 때도 난 뛰었어. 이 악물고 그래야 살았으니까. 결국 30년을 쉼없이 달린 끝에 100억이 넘는 재산을 가진 부자가 되었다. 결혼과 행복했던 시절. 젊은 시절 나는 한 여자를 만나 사랑에 빠졌다. 힘들고 고된 날들이었지만 두 사람은 함께 웃으며 서로를 의지했다. 돈은 없었지만 우린 행복했어. 그녀가 있으면 힘든 하루도 견딜 수 있었어. 그녀와 결혼을 하고 가난하지만 따뜻한 신혼을 보냈다. 작은 단칸방에서 시작한 신혼생활. 밥상이 변변치 않았지만 하루 종일 일하고 힘들어 지치고 들어오는 나를 환한 미소로 나를 반겨주면서 함께 있으면 그저 나는 행복하고 그날 하루의 피로감도 풀리고 좋았다. 그러다 아이들이 태어났다. 애들이 태어났을 때 난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 작은 손을 잡고 있을 때마다 내 모든 걸 다 줘도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지. 밤새 울어도 힘들게 일하고 돌아와도 아이들의 웃음 한 번이면 모든 피로가 사라졌어. 그 작은 손들이 내 얼굴을 만지작거리며 아빠라고 부를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랐다. 가족을 위해, 이 아이들을 위해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했던 순간들이었어. 아이들이 처음 아장아장 걷던 날, 아빠라고 부르던 순간, 그 모든 순간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기억이었다. 아이들은 점점 커갔다. 나는 가족을 위해 밤낮 없이 일했지만 힘든 줄도 몰랐다. 하루하루 애들이 커가는 것을 보며 그것이 내 삶의 가장 큰 행복이라 믿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와도 아이들이 환하게 웃으며 아빠 하고 달려오면 모든 피로가 사라지는 듯했다. 그 웃음이 있었기에 나는 더 열심히 더 악착같이 살아갈 수 있었다. 나는 평생을 아내와 행복한 가정을 꿈꿔왔지. 돈이 많아지면 행복할 줄 알았지. 근데 말이야, 세상 일은 꼭 그렇게 안 돌아가더라. 과거에는 가족이 단출했다. 아내와 아들 둘의 막내가 딸로 태어났다. 가난했지만 가족은 따뜻했다. 애들이 어릴 땐 얼마나 이뻤는지 몰라. 아빠 하고 달려오던 그 조그만 손들 아직도 생생해. 하지만 그때 아내가 갑자기 병을 얻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감기인 줄 알았지만 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받았을 때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아내는 유방암에 걸리고 말았지 당시 수술만 하면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했어. 당장 수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너무나도 가난했기에 수술비가 없었다. 주머니를 뒤져봐도 통장을 들춰봐도 돈이 없었다. 간신히 마련한 생활비와 월세를 내면 남는 게 없었다. 나는 아내 수술비를 마련해 보려고 이리저리 뛰었어. 절박한 마음에 형제들에게 손을 내밀어 보았지만 모두들 어려운 사정을 내세우며 거절했다. 마지막 희망으로 회사에 가부를 신청했지만 회사에서도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끝내 필요한 돈을 마련할 수 없었다. 일하는 회사에 가부를 신청했었지. 사장님, 죄송하지만 저 가불 좀 해주실 수 없을까요? 아내가 많이 아파 수술을 해야 해서요. 미안하네. 자네 안 좋은 건 알지만 회사도 지금 적자라 해줄 수가 없네. 하며 봉투를 건네어줬다.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수술비에 보태 쓰게. 나는 동생한테도 전화를 해보았다. 경수야, 형 오랜만이네. 경수야, 여유 있으면 나 돈 좀 빌려줘. 아니 형 내가 무슨 돈 있어. 나도 요즘 너무 힘들어 형 미안해. 아내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렇게 전화하고 여기저기 알아보았지만 수술비를 마련하지 못하고 아내는 더 안 좋아졌다. 괜찮아, 여보. 조금만 더 버티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그 말이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내는 병이 악화되었고 결국 그를 두고 세상을 떠났다. 그날 이후 나는 더 악착같이 살기로 결심했다. 냉혹하고 철저하고 돈 없는 서름이 어떤지 절실하게 느꼈다. 두 번 다시는 절대로 가족을 돈 때문에 잃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공사장을 뛰어다니고 낮에는 가게에서 손님을 받고 밤이면 장사를 정리했다. 하루 4시간만 자며 몸을 혹사시켰다. 피곤하고 힘들었지만 멈추지 않았다. 돈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다시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지 않는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자 손에 쥐어진 돈이 늘어갔다. 작은 가게는 공장이 되었고 공장은 사업으로 확장되었다. 그는 부자가 되어갔고 마침내 100억의 재산을 이루었다. 하지만 돈이 쌓일수록 마음 한구석에는 지울 수 없는 후회가 남아 있었다. 그때 나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앞만 보고 달렸지.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며 작은 가게를 운영했고 돈이 모이자 과감히 공장을 세웠어. 위험을 감수하고 여러 번 투자했지만 실패도 겪으며 배웠다. 결국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점점 사업을 확장해 갔고 몇십 년이 지나니 100억이 넘는 재산을 쌓을 수 있었다. 그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가족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지. 이제 한숨 돌렸나 쉴 시간도 있고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으나 나는 어느새 할아버지가 되어 있는 거야. 그리고 돈이 많아지자 가족도 변하기 시작했어. 돈이 가족을 하나로 묶어준 줄 알았는데 사실은 가족을 갈라놓고 있었다. 할아버지가 어느 날 자식들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자식들은 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은 아버지의 노고를 잊고 오직 돈만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들의 태도에 실망하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식들 간의 갈등이 점점 더 심화되었습니다. 서로의 유산을 탐내며 다투는 모습에 할아버지는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는 가족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가족의 소중함이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할아버지가 어느 날 자식들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자식들은 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이제는 자산을 나눠받아야 하지 않나요? 라는 말에 할아버지는 놀랐습니다. 자식들은 아버지의 노고를 잊고 오직 돈만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들의 태도에 실망하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렸을 때 엄마를 잃었기에 난 애들이 안쓰러워 해달라는 건 다 해줬다. 그게 애들을 망쳐버린 것 같았다. 돈이 가족을 하나로 묶어준 줄 알았는데
사실은 가족을 갈라놓고 있었다. 하지만 그래도 막내 수진이는 달랐다. 대학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해서 용돈을 쓰고 손 한 번 안 벌리고 결혼 자금도 수진이가 직장 다니며 벌어서 했다. 믿었던 자식들이 무서워진 순간 76세가 되고 나니 몸이 예전 같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자식들이 사오는 음식을 먹을 수 없게 되었다. 큰아들이 사다 준 보약을 마시고 난 후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했다. 처음엔 단순한 위장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이상하게도 점점 입맛이 사라졌다. 자식들이 하나둘씩 찾아와 몸에 좋다는 음식을 바리바리 싸들고 왔다. 한우, 장어, 특급 보양식이 줄을 이었다. 아버지, 이거 몸에 정말 좋은 거예요. 꼭 드세요. 그들의 걱정스러운 얼굴을 보며 억지로 젓가락을 들었지만 한 입을 삼키는 순간 목이 막혔다. 꿀꺽 삼키려 해도 도무지 넘어가지 않았다. 그저 눈앞에 놓인 음식들이 커다란 돌덩이처럼 느껴졌다. 왜 이렇게 입맛이 없지? 이상하네. 자식들은 더욱 안타까운 표정으로 더 좋은 음식을 준비해왔다. 그러나 그럴수록 오히려 불안감이 커졌다. 왜 이렇게까지 정성을 들이지? 예전엔 이런 적이 없었는데. 속에서 알 수 없는 답답함이 밀려왔다. 과거에는 자식들이 싸온 음식을 감사한 마음으로 먹었지만 이제는 달랐다. 그들의 시선 속에서 미묘한 기대감이 느껴졌다. 아버지,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죠. 그 말이 왜인지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둘째가 손수 만든 영양식을 들고 왔다. 부드러운 죽과 진하게 우려낸 곰탕이었다. 아버지, 이거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건강에 좋아요. 한 숟가락 떠먹으려 했지만 갑자기 속이 울렁거렸다. 뱃속이 불편하고 손이 떨렸다. 왜일까? 왜 이렇게 불안한 걸까? 그날 밤 할아버지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이게 다 내 착각인가? 아니야, 아닐 거야. 하지만 자식들이 눈앞에서 밥을 먹으라고 해도 어쩐지 손이 가질 않았다. 혹시라도 그럴 일은 없겠지. 그러던 어느 날 밤 할아버지는 방에 누워 있다가 거실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조용히 숨을 죽이고 자식들의 대화를 들었다. 아버지는 아프지도 않아. 괜히 병약한 척하는 거야. 큰아들의 목소리였다. 차가운 말투였다. 맞아. 보약도 사다 드렸는데 정작 드시는 거 보면 깐깐하게 따지기만 하고 우리가 얼마나 신경 쓰는데. 며느리가 한숨을 쉬며 불만을 토로했다. 아가씨가 해오는 음식만 드신다니까. 그래도 이제 연세가 많으시니까 언젠간. 둘째 며느리가 머뭇거리며 말끝을 흐렸다. 그 순간 거실에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이내 큰아들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지. 미리미리. 아버지 들으신다 조용히. 지금 주무셔서 괜찮아. 다들 오빠 언니들 미쳤어요? 지금 무슨 말 하시는 거예요? 아니 너는 조용히 좀 있어? 그럼 네가 아버지 아프고 그러면은 네가 모실 거야? 누가 모시던 모시면 되지 왜 그런 말들을 하세요? 정말 너무들 하세요. 기집애 잘난 체는.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몸이 얼어붙었다. 가슴이 조여왔다. 그들이 말하는 준비가 무엇인지 묻지 않아도 알 것 같았다. 자신이 이렇게 오래 살아있는 것이 그들에게는 불편한 일이 되어버린 것 같았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더 이상 한숨도 잘 수 없었다. 깊은 절망과 외로움이 밀려왔다. 이게 정말 내 가족이 맞을까? 그 생각이 한 번 들고 나니 자식들의 눈빛이 다르게 보였다. 예전에는 몰랐던 냉기가 그 눈 안에 숨어 있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아이들이 사온 보약을 먹지 않았다. 아이들이 돌아가면 보약을 다 버렸고 음식도 버리기 시작했다. 나는 의심과 불신이 더욱 심해져 갔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이런 자식들이 의심드는 건 나뿐인 건가? 내 나이 되면 다들 그렇게 의심이 드는 건가? 그날 밤 할아버지는 오래전 돌아가신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여보, 나 어떻게 해야 하나? 난 이 돈 때문에 가족을 잃었어. 할머니의 영정 사진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할아버지는 한 가지 결심을 했다. 나는 자식들을 불러 모았다.
자식들은 신이 나서 한 걸음에 달려왔다. 오늘 내가 너희를 부른 거는 다름 아닌 재산을 미리 상속해 주려고 부른 거야. 허나 오늘 이후로 나는 돈은 전혀 없을 거야. 그렇다고 너희들한테 기댈 것도 아니고 이 돈으로 잘 키워서 다들 잘 살아봐. 나는 이 돈을 이제 너희들에게 주고 나는 조용히 시골에 가서 살 거야. 자식들에게 편하게 재산을 조금씩 나누어 주고 남은 재산은 사회에 기부하고 작은 시골 마을로 가기로 했다. 남은 돈은 조금 자식들 몰래 숨겨 연금식으로 내가 살 때까지 나올 수 있게끔 해놨다. 돈이 많으면 행복한 줄 알았는데 사실 난 돈 때문에 불행했어. 자식들은 펄쩍 뛰었다. 시골로 간다는 나를 잡을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잡는 거야. 아니, 아버지, 이러시면 안 돼요. 이건 다 우리 몫이에요. 왜 이걸 사회에 기부하세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빠, 저는 이 돈 없어도 돼요. 야, 기집애야, 넌 뭐 그렇게 끝까지 잘난 체야? 오빠, 언니들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며 살아요. 그러면 저희도 아빠처럼 성공할 수 있어요. 야, 넌 조용히 있어. 그러니 아빠 저희랑 그냥 살아요 울면서 막내가 그리 말했다. 너희들 몫은 그걸로 충분해. 앞으로 너희들도 그 돈으로 잘 운영해서 먹고 살아야 해. 난 너희들 만날 때 맨주먹으로 이만큼 키웠어. 아버지는 그때랑 지금이랑 어떻게 같아요? 난 이제 아무것도 없다. 더 이상 나한테 손 벌릴 생각하지 말아라. 하며 할아버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이제 내 몫의 삶을 살러 가는 거야. 나한테 가장 소중한 걸 다시 찾으라. 할아버지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문을 나섰다. 고향에 도착한 그는 오래된 기와집을 정리하고 마당을 쓸며 하루하루를 조용히 보냈다. 아침이면 뒷산을 거닐고 저녁이면 마을 어귀에 앉아 지는 해를 바라보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 이웃들과도 가까워졌고 이제는 작은 텃밭을 가꾸며 소박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나 자식들은 오지 않았다. 처음 한두 달 동안은 가끔 전화가 오기도 했지만 재산을 기부한 이후 점점 연락이 끊겼다. 한때 집을 찾아와 돈을 돌려달라며 소리쳤던 자식들은 이제는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날 찾는 사람은 막내딸 뿐이었다. 그래도 보름에 한 번은 반찬을 해오고 꼬박꼬박 들렸다. 아빠, 괜찮으세요? 드시고 싶으신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언제든 불편하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바로 올게요. 그렇게 내 걱정하는 딸이라도 있으니 난 그걸로 좋겠다. 할아버지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처음엔 가슴 한쪽이 허전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마음이 차분해졌다. 돈이 있을 때만 따뜻했던 가족의 모습이 이제는 희미한 기억처럼 느껴졌다. 그렇게 계절이 바뀌고 봄이 오고 여름이 지나갔다. 그해 겨울, 할아버지는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한때 시끌벅적했던 집이 이제는 고요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더 편안했다. 이제야 진짜 나로 돌아온 것 같구나. 그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다. 돈이 사라지자 두려움도 사라졌다. 그리고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졌다. 할아버지는 고향의 자연 속에서 여유롭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식들에게 남긴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물질이 아닌 가족과의 관계에 있다. 그의 선택은 오히려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자산이 아닌 진정한 행복을 찾는 여정을 시작해 보세요.